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실용영어 온라인 강의. 오늘은 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2강에서 배웠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치즈 얘기하면서 스위스 치즈 얘기했었어요. 살짝 다시 앞으로 가서 살펴보자면 우리 이거 치즈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톰과 제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선생님이 치즈를 누가 들고 다니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생각하니까 치즈가 핵심 화두인 것 같아요. 톰과 제리가 둘 다 치즈를 먹으려고 치즈를 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친구는 저번 2강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꺼버리고 소환사의 협곡에서 뛰놀지 않았나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이번 강의에 조금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3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화 컷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57페이지고요. 저번처럼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앞에 살포시 피고 같이 필기하면서 보면서 진도를 나가면 되겠고요. 혹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사탕을 아주 야무지게 먹으면서 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 just saw Ivan. How did he get here? 나 방금 이반을 봤다?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How did he get here? 그가 여기를 어떻게 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He rode as a hare on the train all the way from his hometow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ode 하면 얘는 뭐의 과거형이죠? 그쵸. ride란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탔다, as. 뭐처럼 탔냐면요. hair. 여기서 hair. 발음이 우리 머리카락이란 hair랑 똑같이 되는데 얘 뜻이 뭐냐면 토끼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끼의 단어는 뭐죠? 그쵸. rabbit 일 있죠. 사실 뭐 hair, rabbit 똑같아요. 굳이 구분하자면 hair 하면은 조금 집에서 기르는 그런 귀여운 애완토끼 보다는 더 큰 약간 야생의 토끼를 hare라고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조그마한 정말 귀여운 토끼는 rabbit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he rode as a hare 토끼처럼 탔대요. on the train 기차에 all the way 뒤에서 나오겠지만 all the way 하면 내내 쭉 이런 얘기죠. from his hometown 그의 고향에서부터 내내 기차에 토끼처럼 탔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idiom은요. rode as a hare, ride as a hare 같아요. 그쵸? 일단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볼까요? 먹고 있던 사탕을 뺄 정도로 놀라웠나 봐요. Really? He should have bought a ticket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위에다 선생님이 써놨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우리 같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저번 우리 1학기 기말고사였나요? 그 수능 기출 어법들을 살펴봤을 때 이 should have pp가 그동안 2번 정도 기출되어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긴 했었지만 해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They should have pp라고 하면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얘기는 과거에 했다 못했다? 그치. 그래서 과거에 못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즉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should have bought a ticket 그러면은 그는 티켓을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얘기는 그는 티켓을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I know 나도 알지 I'm sure 난 확신해 He was nervous 그는 굉장히 긴장했을걸 The whole time 이 전체 시간 동안 여기서 이 전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의 고향에서부터 내내 오는 그 기차 안에서 그 전체 시간 동안 he was nervous 굉장히 긴장했을 거라고 I'm sure 난 확신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이 rode as a hare 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오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Do you understand what to ride as a hare means?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괄호는요 말 그대로 괄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to ride as a hare의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래 근원은 original Russian 러시아어래요. 그 러시아어가 뭐냐면 이거 뭐 쌤이 읽어보려고 어떻게 러시아의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읽어주는 사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혹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쌤한테 꼭 알려줘요. 쌤 한번 이거 읽어보고 싶어요. 러시아어로. 어쨌든 우린 러시아어보다 영어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Do you understand? 넌 이해하니?
뭘 이해하냐면 to ride as a hare 이것이 얘가 주어라고 선생님 표시해놨죠. 이것이 what 무엇을 means 의미하는지 너 아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필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의, 주, 동이라고 부를게요. 의, 주, 동. 다시 볼게요. 의, 주, 동. 이게 뭐냐면 순서예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파악해야 되는 건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간접 의문문이라 그래요. 너 이름이 뭐야?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 이름이 뭐야? 그쵸?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원래 우리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고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죠. 원래는요.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그치만 이 의문문이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서 사용이 될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순서가 의, 주, 동이라는 어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means to ride as a hare가 아니라 what to ride as hair mean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 요거 한번 체크해두고 갑시다.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이 어순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뒤에서 우리가 또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이지 의주동 어순 체크하세요 라고 하면 아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내용으로 돌아와서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As, 여기서 as는 뭐뭐 듯이 라고 해석할게요. As you have probably guessed. 네가 아마도 guessed, 추측했듯이.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to ride, 탑승하는 건데 without a ticket, 뭐 없이? 그렇지. 티켓 없이 타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to ride as a hare, 토끼처럼 탄다라는 말은 티켓 없이 타는 걸 의미한대요. 계속 가봅시다. If a hare jumped onto a train by accident, what might happ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해석부터 할게요. 만약에요, 그 토끼가요, 점프했어요 onto a train. 기차에 점프해서 튀어 올랐다면 by accident, 우연히 what might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필기되어 있는 거 하나 또 체크하고 갈게요. 가정법 과거예요. 우리 이것도 저번에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같이 한번 다뤘어요. 가정법. 영어에서 사실 공식이라고 하는 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언어에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건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용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도 몇 가지 공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정법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공식을 외워버리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요. 이름이 과거지만 얘는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씁니다.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컴마, 주어. 쓰임은 편의상 우쿠슈마라고 부를게요. 뭔 소리냐?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네들 지금 다 조동사예요.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서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쓰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써주시고요. 이 넷 중에 하나 써주시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얘가 공식이에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해석은 말 그대로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라는 거죠. If a hare, 만약에 토끼가, 여기서 a hare가 주어죠. jumped, 동사의 과거형 형태가 온 거 체크하시고요. 그쵸? 기차에 뛰어 올랐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우연히 올랐다면 what might happen, 무엇이 might 썼네요. 여기서는 happen 이란 동사 원형까지 무엇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to ride as a hare, 토끼처럼 탄다라는 의미는 티켓 없이 타는 거래요. It might get a ride all the way. 여기서 it은 뭐죠?
우리 여기 앞에 나왔던 우리 지금 물어봤잖아요. 토끼가 갑자기 기차 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It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것은 a hare 토끼를 의미하는 거겠죠. 토끼가요 아마도요 get a ride 탈 거예요. all the way 네네 어디까지로요? to Siberia 시베리아까지 계속 그냥 기차 타고 간다는 거지. 뭐 없이 without a ticket 티켓 없이 토끼가 그냥 기차 타고 쭉 간다란 얘기예요. We can imagine that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that 이하를요 뭐라고요? Hares 토끼들이 are a common animal in Russia. 러시아에서 굉장히 흔한 animal 동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속담이 나왔다. 이 idioms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서울역에서 내가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부산역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웬걸? 내가 딱 내리는데 옆에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끼도 서울역에서 나랑 같이 타서 부산까지 온 거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러시아에서 많나 봐요. 기차에서 이렇게 토끼들이 내리는 모습을.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이 토끼는 티켓 없이 목적지에서부터 여기까지 타고 왔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만큼 토끼가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끼를 가지고 이러한 이디엄을 만들어낸 거겠죠. 내용이 하나 더 나갑니다. We can also imagine. 우리는 또한 상상할 수 있어요. 뭘 상상할 수 있냐면 a fair dodger. fair dodger 이러면은 이 사람은 무임승차자를 우리가 fair dodger라고 얘기합니다. 쓸까요?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인데 이 무임승차자가 뭘 하고 있는 무임승차자냐면 이렇게 꾸며주어야겠죠. shaking, 떨고 있어요. 뭐처럼, like 뭐뭐처럼이죠. 뭐처럼 떨고 있냐면 토끼인데 그 토끼는 또 어떤 토끼야? in fear, 두려움 속에 있는 토끼처럼 shaking, 떨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생각할 수 있대요. 상상할 수 있대요. 언제? inspectors, 우리 아까 앞에서 2강이죠. 2강에서 봤었죠. 감독관, 검사관이란 뜻이죠. 뭘 감독하고 뭘 감소하는 뭘 감독하는 사람이고 뭐를 순찰한 사람이겠어요. 표, 그쵸? 티켓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inspector이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 inspector들이 make their rounds on a train, make one's round 그러면은 순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차에서 순찰할 때 티켓을 안 사고 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토끼가 막 덜덜덜덜 약간 이렇게 떠는 모습을 표를 안 내서 떨고 있는 그러한 무임승차자의 모습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도 imagine, 상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at is how. 그게 바로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Idioms usually work. 이게 바로 관용어법이 usually work. 일반적으로 work,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work는요, 일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의 work는 작용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작용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They are based on. 여기서 they는 idioms를 뜻하는 거겠죠. 그 관용 어구들은요, are based on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ordinary, 보통의 everyday experiences, 매일의 경험, 매일의 일상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 더 봤어요. 우리는 그 스위스 치즈에서 그 치즈가 스위스의 문화권에서 살지 않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치즈라고 했을 때 구멍이 송송 뚫리는 치즈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디엄스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방금도 토끼처럼 타다라는 그 관용어구는 러시아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죠.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토끼가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이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문화권과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는 뭐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담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이디엄스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오늘 하나 더 볼게요. 어떠한 또 하나의 이디엄스가 나오는지 봅시다.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제일 지금 꼴찌로 달리고 있는 이 울상의 소녀가 얘기하고 있어요. Look at Elsa. She's so fast. 쟤 좀 봐.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옆에 보고 달리면 자빠져요. 뛸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Yes, 맞아. She's way ahead of others. 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She certainly. 그는요, 분명히 has rye in her bag. 여기서 이 rye는요, 뜻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호밀이에요, 호밀. 여러분, 호밀빵에 쓰이는 그 호밀 있잖아요. 그게 rye예요, rye.
그러니까 in her back, 그녀의 뒤에 호밀이 분명히 다시 할게요. 그녀는 그녀의 등에 호밀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이 옆에 애가 맞장구 쳐요. I agree. 나 인정해. Even when running uphill, 심지어 uphill,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she's so strong.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그녀는 굉장히 힘이 넘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an you gues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idiom? 너 추측할 수 있니?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 밑줄 친 idioms,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겠니? 밑줄 친 단어 관용 표현은요. 이거죠. has right in her back. 그녀의 뒤에 호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고난도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It is a little harder. 이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It is based on. 이건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요. Swedish culture. 스웨덴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대요. In Sweden, 스웨덴에서는요, rye, 호밀이라고 하는 것이 is a traditional food, 전통 음식이래요. 그래서 이 호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갑니다. 호밀이 grows well, 아주 잘 자라. 어디서? In cold weather, 추운 날씨에서. And people consider it a very healthy food. 그리고 사람들이 고려해요, 여겨요. 뭐라고 여기냐면 it, 여기서 it은 rye가 되겠죠. 그 호밀을 뭐라고 여기냐면 a very healthy food,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여긴대요. 선생님이 여기서 it과 a very healthy food를 같은 녀석이다라고 체크해놨어요. 보면 consider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it이 나온 것처럼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고 그 뒤에 또 목적어를 선생님 보어를 뭐라 그랬죠? 보충 설명해주는 어라 그랬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인 a very healthy food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관계가 여기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같은 게 되는 거죠. 선생님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용사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동사가 consider가 아니라 make였을 때지. 그쵸? consider일 때는 뒤에 똑같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지만 이때는 형용사냐 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적어랑 이 목적격, 보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해석하면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 호밀이 a very healthy food, 아주 건강한 음식이라고 여깁니다. So, 그래서 in Sweden, 스웨덴에서는요. To have rye in one's back, 누군가의 뒤에 호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얘가 지금 동사가 되겠죠.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to be physically strong or courageous. courageous, 우리 용기 있는, 용감한 이라고 봤었죠. physically, 그럼 신체적으로 강하거나 아니면 용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웨덴의 문화권에서 호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이고 이 음식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잘 자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헬시 푸드로 여겨져 있다라는 문화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기 이렇게 스웨덴어로 써 있는 이 to have rye in one's back 이라는 idioms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그쵸? One can imagine. one, 여기서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보통 one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해요. 뭐 someone 이런 것처럼요. one,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can imagine, 상상할 수 있대요. 뭐라고요? A mother saying, 엄마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Eat your rye bread. 이게 바로 호밀빵이겠죠? eat, 동사로 원형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얘를 무슨 문장이라 그럴까요?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뭐로 시작하냐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먹어라. 너의 호밀빵을 먹어라. 그러면 You will get big and strong. 그럼 너는 굉장히 크고 단단해질 거야. 크고 튼튼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엄마의 말을,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아무리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뭐 우리나라의 우유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우유 먹어야 키 커. 뭐 약간 이러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스웨덴 사람들에서는 호밀빵을 먹으면 굉장히 strong해지고 big해진다. 라는 얘기가 idioms로 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위에서 누군가의 등에 호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strong하고 courageous한 걸 뜻하더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또
예시예요. 이 그림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두 가지의 idioms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토끼에 관련된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idiom 수였고요. 두 번째는 방금 여기서 나왔던 호밀에 대한 얘기여서 이거는 스웨덴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가지 내용, 잘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쭉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 3과 파일 1, 즉 본문 첫 번째를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선생님을 못 만나지만 너무 많이 놀면은 안 돼요. 선생님이 너네들이 너무 많이 놀까봐 그 불안함에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 듣는 20여 분 시간만큼은 빡시게 집중해서 필기하고 집중해갖고 공부하는 걸로 우리 같이 그렇게 약속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